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은 이렇게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국외를 비롯한 국내에서 여러분들과의 친 인연이 있지만 삼성가와의 특별한 친 인연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10년 전 삼성가 땡땡님이 침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당신 작은아버님께서 이건희 회장님과 똑같은 증세로 삼성의료원에서 1년 넘게 입원하고 치료하고 있으나 어떠한 호전도 없다며 저에게 치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논현동에 위치한 아미가 호텔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작은아버님은 잘 걷지도 못하고 젓가락도 못 잡는 상태였고 진맥상으로는 머리가 혼미하였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뇌 속으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이 잡혔습니다. 두세 시간의 침 치료 후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도로 나가서 걸어보라 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정상 때처럼 뚜벅뚜벅 잘 걸으셨고 이에 땡땡님은 설마 하는 눈빛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때마침 삼성가 기사분이 단골 일식집에서 초밥을 준비해 오셨기에 작은아버님께 권하여 드시게 하였습니다. 치료받으시느라 시장하셨던 작은아버님께서는 불편하셨던 팔을 쭉 뻗어 젓가락을 잡고 초밥을 드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땡땡님은 작은아버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국내에 제발 며칠만 더 계셔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건희 회장님의 병세가 이와 비슷하니 고쳐만 주신다면 강남에 빌딩 하나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치료 제의가 있던 중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회장님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다 보니 회장님 주변에는 외부 접촉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통하게도 제겐 이건희 회장님을 살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저는 깊은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생한 안타까움이 손을 움켜쥐게 합니다. 삼성가와 저의 인연은 이병철 회장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삼성 본관 동방빌딩에서 이병철 회장님을 모시던 위대식 기사님의 양아들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양아버지를 삼성 본관에서는 일명 왕서방이라 통했고 감히 이름 첫자도 부르지 못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어린 저를 이병철 회장님의 자가용을 자주 태워주셨습니다. 저를 태우고 서소문 TBC 중앙일보에서 삼성 본관에 도착하면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왕서방인 양아버지께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서 매일같이 그 모습을 본 어린 저는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방빌딩 삼성본관 20층은 이병철 회장님의 집무실이었으며 19층까지는 모든 삼성 계열사가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언제나 일찍 출근하시는 편이었고 저도 그 시간에 맞춰 회장님과 양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집무실에 올라가시고 양아버지는 현관 쪽에 서 계셨는데 출근하시는 계열사 사장님들은 모두 현관에 계시는 양아버지께 깊은 인사를 드리고 지나가는 모습을 매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출근하시면서 타시던 이병철 회장님의 멋진 차량은 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진한 초록의 벤츠 600, 차 뒷면에 600이라는 숫자는
황금색이었는데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순금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관 현관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자가용을 양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자유롭게 타고 내리게 허락하셨고, 그러한 행동은 절대적인 혜택이었으며 나에게만 주어진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경비 아저씨들은 다가와서 양아버지인 왕서방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왕서방 아들이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들은 놀란 표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한남동으로 퇴근을 하시면 양아버지께서는 경호원차에 나를 태워 서울 시내에 이름 있는 식당가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차려지는 음식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깨끗한 피를 만든다는 생각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고, 진정한 음식에 대한 물음표를 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음식에 대한 열정은 어른들의 식사 덕분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과 양아버지 왕서방 점심 식사는 매일마다 신라 호텔에서 직접 배달된 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1인분은 이병철 회장님 20층 집무실로 올려졌고 1인분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 먹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음식을 이병철 회장님과 동등하게 제가 먹은 거죠. 정말로 왕이 된 듯한, 아니 그만한 임금놀이가 없는 듯 뿌듯했고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그러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성장했고 마음의 꿈도 커졌습니다. 그때의 식사가 계기가 되어 나는 젊은 시절 10여 년 세월을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해초 음식을 연구 개발하였고, 그로 인해 방송과 매스컴에서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갈 길을 하늘이 정해놓은 듯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주방 칼이 아닌 침을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나에게 산의 진미를 먹게 하시며 양아버지는 이병철 회장님을 모시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면서 실탄에도 몇 번 맞았었으며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뇌 수술을 받으셔서 날씨가 추우면 일본이나 하와이에서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장님께서 여러 날 출타를 하시면 양아버지는 공사가 한창인 용인 자연농으로 나를 데려가 주셨고, 회장님께서 타고 시찰하시던 미국에서 수입한 지붕이 없는 시보레집 차에 나를 태워주셨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공사 중인 용인 자연농원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이병철 회장님께서 머무시던 별장에도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회장님께서 좋아하시고 아끼시는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삼성 본관 지하 3층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세계 각국의 차량이 20대도 넘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를 데리고 이병철 회장님의 업적과 그분의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들려주셨던 양아버지. 에피소드 중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양 골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님과 이병철 회장님께서 골프를 치시던 날의 대형 사고입니다. 안양 골프장 현장에 코로나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본 왕서방 양아버지는 감히 누가 저런 짓을 했냐며 괘씸함을 금치 못하고 주차된 차 4개의 바퀴를 모두 구멍을 내버렸고, 이 일로 양아버지는 그
극심한 치도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님이 골프를 마치자 대통령을 모시던 검정옷의 건장한 경호원들은 분주하게 기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프장 현관에 세워져 있던 코로나 차량의 승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은 걸렸으나 차량은 전진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놀라 씩씩대며 차를 둘러보았고 네 바퀴 모두 구멍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원들은 몹시 화를 내며 안주머니에 권총을 꺼내 현관 근무자들의 머리에 들이댔고 벌벌 떠는 근무자한테 어떤 새끼가 이런 몹쓸 짓을 했냐며 겁박하자 어쩔 수 없이 범인은 왕서방이라는 것을 풀게 되었습니다. 끌려온 양아버지는 분개한 경호원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고 실타는 맞지 않았지만 권총으로 머리를 맞으시고 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은 흘러 나이가 차니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양아버지께서는 제대 후 꼭 찾아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군 복무 중 양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양아들인 저는 부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아버지 생전에 맥과 침으로 당신의 건강을 챙겨드렸었지만 허무하게도 저 세상으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약간의 나이인지라 양아버지께 해드렸던 침치료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위암 환자는 물론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침의가 되었지만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아버지는 용인 자연농원에 묻히셨고 그 후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자 용인 보금자리에 함께 안치되셨습니다. 침을 잡을 수밖에 없는 저는 국내에서 안착을 못하고 외국을 떠돌며 각 나라의 대통령, 주석, 강요들과 그 가족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저의 조국 대한민국에 귀국한 저는 국내에 침 전문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세상은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궁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병철 회장님을 모시던 저의 양아버지, 선대 이건희 회장님을 안타깝게 보내드린 장본인으로서 더 이상의 회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글과 영상으로 남아 세상의 고구려침을 알려봅니다. 의학의 최첨단 시대에 침을 들먹이니 무지하단 소리를 하시겠지만 단언컨대 침만이 목숨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임상으로 나의 몸을 영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례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병원 약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 신체 내적 외적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0여 년을 침 하나로 세상을 떠돌다 보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침의 마지막 경지에 올랐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몸 건강, 본인의 몸 사용 설명서 간접하시어 건강 100세에 이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있음이니 곧 체력이 국력입니다.